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이제 또 상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려운 민법, 민소법 끝났고요. 상법을 시작하는데 방식은 똑같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일에고 4시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또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 민법이나 민소법 같이 그냥 암기장 강의한 만큼 이제 선택형 모의고사 계속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다음 주쯤에 다시 또 상담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다 됐죠. 그래서 암기장하고 선택형 선백제, 추록은 이제 매일 또 나갈 거예요. 노트 나갔고, 예, 그래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민법, 지구 민소법 진행하는 동안 좀 여러분들이 약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다잡고 해가지고, 하여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안 그러면요, 제가 힘이 빠져요. 지금 여러분들 좀 뭐대로 그 몇 명 시험도 안 보고 그럼 제가 그럼 시험 문제 안 내도 된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그렇게 민법 했는데 한 명도 안 내고 이러면은, 그럼 문제 시험 안 볼래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 아니까는 그런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요. 벌써 힘들면은 사실은 제일 힘든 건 떨어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게. 떨어지면 또 이 고생을 또 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막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힘든 거니까 조금 더 각오를 다지셔가지고 예, 다시 의기투합해서 한번 확실하게 상법까지 끝내서 좀 만일 민법, 민소법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도저히 시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요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하루도 못 쉬니까 여러분들 힘든 건 알겠는데 또 이제 형법, 공법 들어가고 또 막 그냥 너무 숨차게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잘 버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잘만 버티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래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못 따라가면 그만큼 점수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절실하게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상법, 상법은 일단은 민법, 민소법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뭐 정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본 대로 오늘 자료 나왔고, 그러니까 상법은 여기서 본 대로 상총 상행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합쳐서 한 세 문제, 그죠? 선택형으로 하면 그죠? 세 문제 정도. 요렇게 해서 한 네 문제 어수상법. 그러니까 세네 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그죠? 다 회사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한 18문제 내외잖아요. 그죠? 17, 18. 어떤 때는 뭐 20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평균 17, 18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형이 그렇죠. 선택형. 그리고 사례형도 그죠? 여기서 상총 상행에서 한 문제, 어수 보험 합쳐서 한 문제. 그죠? 그래서 10점, 10점 내지 나머지 한 7, 80점 전부 회사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법에 주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회사법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죠. 거의 다 주식회사. 그죠? 주식회사에서 또 한 90% 이상이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 좀 시험 안 나오는 거 그런 걸 막 노력해서 막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찍어버리고 공부한다고 맞춰주는 것 같다. 아니고 뭐 유한회사라든지 유한 무슨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이런 거 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18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3~14문제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여기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그러니까 민소도 그렇잖아요. 민소도 우리가 여러분들 풀면은 막 이상한 법에서 내고 뭐 이상한 판례 내고 그거 틀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것도 민소도 한 17, 18이잖아요.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서 저희 35이니까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도 13~14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민소법 낼 테니까 이번 안 냈으면은 분명히 민법, 민소소송법 처음 봐서 좀 내세요. 그래서 저 뒤에 해서 성적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그 경쟁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시험 가서 맞추지. 그냥 뭐 아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시험도 그냥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대충 하면요 시험은 대충 떨어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절실하게 1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막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노력이 흔적으로 나타나서 시험을 붙지 절대로 그냥 대충 한다고 시험 붙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아마 이렇게
암기장하고 선택형 막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굉장히 하면 굉장히 양이 많잖아, 하루에 할 게. 그거를 이렇게 하는 지금 수험생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벨이나 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리반 해가지고 이제 매일 시험을 보고 그냥 혼자 이제 공부하게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혼자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만 앉아있으면 뭐 할까, 앉아있으면. 그래서 막 이렇게 시켜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상법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여러분들,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법 끝날 쯤 돼서,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때 뭐, 간단하게 치맥이라도 한잔 하고, 제가 그런 기회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저 힘든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질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요거 잘 되고 그다음에 사례하고 기록까지 잘 가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요건 됐고 바로 진도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또 진도 밀리면 안 되니까 지금 10일에도 굉장히 이것도 벅차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민소법은 그나마 10일에 맞춘 게 페이지 수가 한 2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얘는 벌써 한 350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보험은 또 이제 유보하겠어요. 친상처럼 보험은 유보하고 어수까지는 분명히 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딱 350페이지니까 100여 페이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30페이지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어쨌든 상법은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막 그런 정치한 것보다 좀 나열식이죠, 나열식. 그래서 조문 해석, 나열하고 판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민법, 민소법처럼 정치하게 짜여져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냥 나열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험생마다 이렇게 다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그 개성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약간 민법, 민소법보다는 약간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좀 빨리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상법은 총 지금요, 상총 상행이 나오고, 이제 주식회사, 어수, 보험회사, 그러니까 요까지 목표로 하겠어요. 그래서 보험하고 친상은 좀 이렇게 뒤로 유보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거의 한 95% 이상이잖아요. 이거 잘해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상법은 지금 오늘 하는 범위가 상총이에요. 상총 상행에 이렇게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어수를 이틀 하고요. 그래서 어음수표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어수도 총칙하고 강론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틀 하고 나머지 그럼 7일인가요? 7일을 주식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행위는 지금 이제 양 당사자 사이에 두 사람 다 상인일 걸 요구하는 거 쌍방상행위.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한 사람만 상인이면 되는 거 그죠? 일방상행위라고 그러죠. 일방상행위. 그 다음에 둘 다 상인이 아닌 거. 그렇게 한계선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쌍방상행위, 일방상행위까지 상법이 적용돼요. 그죠? 여기까지는 상법이 적용되고, 둘 다 비상인이면 민법이 적용되고, 그죠? 민법.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다 깨졌어,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양자의 논의의 실익은 상법이 적용되면 54조, 그죠? 그 다음에 법정일이 연 6%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사시효 64조 5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고, 그 다음 민법은요, 연 5%, 10년의 소멸시효. 여기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일단은 총론에서 맨 처음에 이것도 생각을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상총 하는 거는 상총은 여기란 말이에요. 상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있고, 그죠? 상인이죠, 상인. 본인이 상인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보면은 여기 상업 사용이란 말이에요. 상업 사용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 이제 어떤 대리행위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상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본인이 상인이니까 상인 개념, 상인의 시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세 개. 상호, 등기, 양도 이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양호,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민법상 대리인의 대비되는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부분적 포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물판사라고 그러죠. 물건 판매 상업사용이 이렇게 있다. 부포상, 그렇게 앞잡다서 지배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별로 안 나오고, 지배인이 거의 이제 나오면 선택형 한두 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법이랑 자꾸 비교해 볼 거. 그죠? 민법에서 우리가 했을 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여기서는 상인, 상업적인 사용인, 그 다음에 상대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 효과 기속은 본인한테 가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는 그 상법 할 때도 민법은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해서 하나를 알면 두 개 이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기 상충에서 중요한 건 전부 다 저기 외관 이론이죠. 거래상대원 보호를 위한 외관 이론. 그래서 시험에서는 4개가 많이 나온다. 표현 지배인. 요거는 이제 여기 지배인 파트에 들어가 있죠. 지배인 파트.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는 상호에 들어가 있고요. 상호. 그 다음에 부실등기. 부실등기는 등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일 때, 채권자 채무자 보호. 그죠?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다 나오죠. 그래서 표현 지배인, 명의 대여자, 부실등기, 영업양도.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전체를 아우르스 해보세요. 자, 아우를 수 있도록 상인, 저기 다음에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상대방 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고, 예, 그렇다면은 먼저 책으로 가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은 책에서, 머릿말 파트인데, 여기 머릿말 파트에서요. 오늘 암기장에, 그러니까 올해 기출문제, 사례죠. 사례, 주로, 사례. 그래서 올해, 참 간단히만 보겠어요. 그러면은, 올해 이제 24년 13회 변호사 시험에서 지금 뭐대로 상사 법정이율, 적용 범위, 이건 약간 좀 지엽적인 게 나왔어. 선택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회계 열람 등사 청구권, 그 다음에 어음행위. 그래서,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것도 10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행위초하고 어음법 해가지고 한 25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식회사 파트, 그죠? 2번, 신주 발행 4번, 그 다음에 여기 주총결의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는, 75점이, 그죠? 빨간 거죠. 75점이 주식회사고, 그죠? 그대로 출제 경향은 똑같아요. 상행에서 한 문제, 어음행에서 한 문제. 그죠? 한 20점에서 25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그러니까는 주식회사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출제 경향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생각하고 우리도 계속 그거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빨리 정리하고 마찬가지로 또 사례 넘어가서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상법은요 그 사례를 풀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건 분명해요. 선택형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신 그렇게 되려면 선택형은 확실한 기초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럼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상법의 의의와 법원, 여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 2페이지죠? 2페이지. 예, 그러면, 상법의 의의와 법원, 상법의 의의에서 이제 적용 법규에서는 먼저, 항상 상법도 상사자치법 정관이요. 정관이 항상 먼저 적용되죠.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이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법전, 일반 상법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상관습법하고, 상관습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민법 관습법 조리인데 요거요. 오히려 상관습법은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요 선택형에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나온 법전 순서라면 상관습법이 민법전보다 우선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의 적용 범위 아까 말한 대로요. 일방적 상행위 3조 일방적 상행위. 아까 본 대로 쌍방 상행위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 그러니까 1인 행위가 상행일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인일 때는 그다음 상인이나 상행일 때는 상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원칙 일방적 상행위가 원칙이다. 그렇게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서 쌍방 상행위. 그러니까 둘 다 상인 간의 상행위 하나에서만 상법이 적용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 들어가서 하겠지만 이건 유매 상사 유치권하고요. 매매, 상사매매 얘네들은 쌍방상행이에요. 쌍방상행. 그러니까 쌍방상행일 때, 쌍방상행일 때만 적용되는 게 유매 2개 있어요. 2개. 현재 2개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선택형이 나오니까 준비를 해놓고 쌍방상행이. 그러면 논의의 실익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사법정이율로 연 6%, 상사법정이율 연 6%, 54조 기억하고 이게 올해 저기 사례형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사시효 5년 64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딸린 판례 보면은 일방적 상행이 기출질문인데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된다. 고 하여 비상인과 공동 차입한 그러니까 비상인과 상인이 공동 차입한 차입금 채무 5년의 소멸시효 적용된다는 거 이거는 뭐 완전 기초적인 거니까 이거 일방 상행에 대한 판례 그죠? 그거 하나 체크하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거래약관 보통거래약관은 그죠? 그러니까 정형화된 계약서 가지고 그죠?
대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계약의 보통거래약관에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요거죠.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이거는 민법, 민소법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약설이라고 하죠. 계약설. 그래가지고 보통 보험 약관이 있었고 그것이 계약 당사자한테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보험 대기업하고 고객하고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 당사자 명시적 약관에 달리 약정한 경우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 우선이다. 그래서 계약설이다.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이거는 23년 판례죠. 그렇게 해가지고 23년 했던 그 초반 판례까지는 23년 판례하고 24년 초반 판례까지는 어느 정도 안기장에 거의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안 들어간 거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똑같이 뒤에서 나가고 있어요. 최근 판례 지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보통 보험 약관에서 이제 해석 방법이죠. 해석 방법.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보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했고 목적 취지 고려 공정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해석하되 그러면 개개인 계약당한 기도한 목적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해결적 해석해야 된다. 이거 객관적 해결적 해석은 옛날부터 있었던 법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보험단체 전체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는 것. 요 정도만 해서 요거는 선택형 지문에 그러니까 요거요. 개개인의 기도한 목적인 의사는 고려함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적 고객 전체 이해관계 객관적 획일적 요거는 선택형으로 하나 정도 대비를 해놓는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종류로 들어가서 당연상인.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일단 요것도 노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첫날이니까 개관을 간단히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인의 개념에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날이니까 여기서 본 대로 당연상인하고 그죠? 당연상인, 의제상인 두 개가 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당연상인하고 그래서 당연상인은 개인이 당연상인인 경우 상사회사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의제상인은 여기 밑에 본 대로 설비상인하고 민사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근데 어차피 상법 적용되니까 큰 논의의 실익은 없고 개념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상인은 여기서 본 대로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그러니까 46조 행위요. 46조 22개 있죠. 22개. 그거를 영업으로 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네 번째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죠. 영업을 위하여는 47조 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상행이 내일이죠. 내일 상행에 가서 하는데 이거는 보조적 상행이라고 하고 이건 기본적 상행이. 그 다음에 영업적 상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한다는 것은 이제 명의로 한다는 거. 이제 상법이 계속 나올 텐데 명의로 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 권리 의무 귀속 주체.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여기죠. 예컨대 상인이 본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배인이 대리인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지배인이 상인이냐 본인이 상인이냐 했을 때 그럼 대리행위를 하면 법률효과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기속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법률효과 기속되는 당사자니까 본인이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인인지를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을이 명의 대여자고, 갑이 명의 차용자다. 그죠? 그러면은, 명의 대여자는 형식적 채무자라고 그러고, 명의 차용자는 실질적 채무자. 이거 상법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그래서 상대방과 거래행위를 했다. 거래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상인이냐? 그러면은,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주주명부에서 주주가 누구냐 판단할 때 형식설을 취한단 말이에요. 형식설. 주주권의 기속은 누구냐 했을 때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식설로 2015년인가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요.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질설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때는 형식설로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상인성을 판단하는 거는 실질로 판단해요. 상인성은 실질적 판단한다. 그래서 명의 차용자의 실질적 채무자가 상인이라는 거. 이게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이 그 46조 행위 그 22개 그건 하고 영업으로 그다음에 영업을 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개념 정리를 했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당연 상행이다. 그럼 당연 상행은 저기 뭔데 자기 명의는 권리물 기속 주체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4조에 있는 거고 이건 조문. 그러니까 상법도요. 이제 여러분들 조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문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상법은 조문이 지저분하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냥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는 너무 또 조문에 함몰되면요. 오히려 이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법은 간단히 체크만 하고 조문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여튼 그 이론적인 거를 조금만 더 보충하면 상법 조문도 그렇게 너무 조문에 함몰되지 않도록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히려 개념 정리를 탁탁 해나가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명의부터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된다. 아까 저 본인하고 대리인 때는 본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이게 기속 주체고 자기 저 계산 주체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죠? 손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기 권리의무 귀속 주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실질로 판단한다. 실질. 그래서 이것도 선택형이 가끔 나오죠. 판례가. 그래서 선택형이 뭐냐면 판례가 자기 명의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 명의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죠? 따라서 행정관청의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의 신고한 사업자 등록의 명의와 실제 명업장 주체가 다를 때는 후자가 상이다. 그러니까 명의자. 아까 본 대로요. 명의자하고 그 다음에 실질 했을 땐 실질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주주권 확정이랑 다르다는 거. 요거 하나만 선택형 대비를 해 놓을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권리의무 기속 주체 실질 판단.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할 거. 상행위. 상행위를 한다. 그래서 뭐 연계되기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행위는 446조 기본적 상행위 22개. 그 다음에 특별법. 담보부 사채 신탁법인데 요거는 선택해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선택해 풀면요. 여러분들 상법 300제 풀면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체크. 옛날에 두 개였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담보부 사채 신탁법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 영업으로 한다고 하면 판례에 따르면 영업으로는 연계되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영리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연계되기 4개만 딱 외우는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민법, 민소법, 특히 민소법은 굉장히 앞섰다서 두 문자 거의 다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상법도 좀 두 문자 딸 수 있는 거는 다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았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암기하기. 어차피 통으로 외우느니 계속 얘기했지만 두 문자로 사례풀이 구조도 만들고 판례도 암기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요거 선택형 대비 하나 해놓는다. 이제 선택형 나왔지만 그 다음에 위탁 판매 판례에 따르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이제 농인이 저기 막 사과 같은 걸 거기 보면은 직접 사과나무를 직접 파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 보면 저기 막 과수원 앞에서 쭉 파는 거 그거 하고 그거를 매도하는 행위하고 두 번째로는 위탁 판매 그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 둘을 나눈단 말이에요. 둘을 나눠가지고 과연 어떤 게 상인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거 가끔 선택형이 한번 나오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파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위탁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선 직접 영업으로가 인정 안 된다는 거. 위탁 판매, 위탁 남한테 시켜서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볼 수 없어 상인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과수원 경영자의 위탁 판매요. 경영자 위탁 판매가 46조의 1호의 매매는 해당돼요. 매매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상인성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판매하면 상인성 인정. 그다음에 위탁 판매는 남한테 시켜서 판매하는 거. 그죠? 위탁 매매는 때 부탁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라는 것. 둘로 나눠서 이것도 간단하게 선택형 대비 하나 정도 직접하고 위탁 나눠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거부터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상법도 그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의제상인. 의제상인도, 여기서 본 대로 이제 여기서도 자기 명의로, 똑같아요. 자기 명의로 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노트에서 보면 여기서도 의제상인 밑에 하나만 보면, 그러면 자기 명의로 하는데, 그죠? 46조 2회 행위, 그죠? 46조 2회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을 위하여,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상인적 설비하고 상인적 방법, 그죠?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민사회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합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의제상인 대표적인 게 이 학원업이죠, 학원업. 학원업은 인정하는데, 계주, 변호사, 법무사, 이건 다 부정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세무사. 세무사도 최근 판례 나왔죠. 이건 다. 그러니까는 전문직은요, 상인성을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뭐 적용돼 있어요? 민법 적용돼요, 민법. 그럼 민법 적용되니까 나오기만 하면 연 오픈, 법정이율, 그 다음에 시효 10년 이렇게 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차이점은 요 정도예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학원업만 상인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형 하나 맞추는 정도면 돼. 이것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의제상인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46조 이외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본데, 여기, 상인적 설비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다. 이렇게 돼가지고,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물적 설비는 아까 말한 상호, 등기, 영업량도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이라는 것은 통상 당연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하나만 체크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제상인에는 여기서 본 대로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설비상인이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판례에 따르면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요. 그래서 학원업은 여기서 본 대로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의 상인적 방법 여기서 그러니까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제상인으로 보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본 대로 계주 하고 변호사하고 법무사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나온 판례가 이제 하여튼 전문직이요. 전문직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세무사까지 판례가 나왔죠. 저 뒤에 나올 거 아마 세무사까지 다 안 된다. 세 개 다.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암기해서 이제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 그 다음에 민사회사. 민사회사는 뭐 상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회사. 그죠? 그래서 회사인데, 첫째, 이제 그거를, 상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상사회사 당연상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상행위. 그러니까 아까 46조 22개 행위죠. 그거 이 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민사회사다. 의제상인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농업, 축산업 같은 걸 하는 원시사업화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일응의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소상인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소상인은 여기서 1,000만 원,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이다. 그래서 여기 또요. 선택형에 보면 이런 거 이제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는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이렇게. 그래서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게 4개가 나와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 선택형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 및 상법 규정, 상호 규정, 상업 등기 규정, 상업 장부 규정 4개, 지호 등장 이렇게 보통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선택형에 나오니까 그냥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이렇게 단순함기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법은 그죠. 단순함기들. 왜 그런지 뭐 이런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없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해두세요. 저런 게 곧 선택형 맞추는 적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상인의, 그 다음 의의했고, 그 다음에 자격이죠, 자격. 상인의 자격. 그 다음에 자격의 취득 시기, 그죠? 상인의 자격.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영업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뭐 상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본다. 그럼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4조 5조에서 나오는데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상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똑같이 하여튼 논의의 실익은 상사법정이율 연 6분. 그 다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게 계속 논의의 실익으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에서 법인은 민법이나 상법이나 다 설립 등기시죠. 설립 등기. 그죠? 회사는 상사회사, 민사회사 불문하고 상인 자격을 갖는다. 회사는요, 회사는 상인이야. 회사는 상인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할 때 법인격을 취득하니까 이때, 그죠?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이때 취득을 한다. 그래서 뭐 태생적 상인이라고 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중에서요. 여기는 설립 등기를 한 거고, 설립 중 회사는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죠.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민법으로 말하면 비법인 사단이에요. 설립 중에 회사는, 그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그런데 비법인 사단도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만 안 했지, 여기 권리 능력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비법인 사단이라도 설립 준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저 설립 중 회사가 이렇게 설립 준비 행위요. 설립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만 주의를 한다. 그래서 아직 상해는 되지 않았지만 상법은 적용된다. 이렇게 주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거 기록형도 그렇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선사기에서 상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회사 설립을 위해서, 그죠? 회사 운영 작업으로 대표이사가 돈을 꾸는 거. 그게 상법이냐, 그 다음에 민법 적용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대표이사, 그죠? 개인이요,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꾸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상사냐, 민사냐. 그러면은 회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사는 상인. 그죠? 그러니까는 상인이니까 상법이 적용되냐.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은 아직 대표이사가 상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느냐, 기준으로 하냐인데,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야. 대표이사 개인.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본 대로, 회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가 간주죠. 간주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에요. 상인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 요 키워드로 잡고,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상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알죠? 그래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이제 돈을 꾸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는 뭐가 적용돼요? 이건 또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 그럼 똑같이 민법의 법정효율은 연 5%고 민사시효요. 민사시효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와요. 이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는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은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인은 영업행위 개시. 그러니까 이거는 상법 4조 5조에서 영업회를 개시하는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규정. 그런데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냐. 그래서 영업 개시인데 객관적 인식 가능성서를 취하는 게 판례라고 하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 판례. 이렇게. 그래서 요건 또 노트를 간단히 보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자연인에서요. 자연인 여기 다음 페이지. 이거 다 깨졌네 이거. 그러면 이제 상인이 뭔가 예컨대 학원업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학원업이 익숙하니까 학원업을 하려고 영업의 의사로 영업자금을 차용한단 말이에요. 영업자금을 차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대방이 여기인데 상대방한테 말을 하죠. 야, 내가 그 학원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10억만 꿔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얘가 학원업을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인식을 해서 돈을 꿔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학원을 하려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해서 이제 개업 준비 행위를 했겠죠. 개업 준비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개시한단 말이에요. 영업을 개시했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상법 4조 5조 보면은 이렇게 영업을 개시할 때, 그 다음에 이때부터 상인이 된다고 그래요. 상인이 된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땡겨지는 거죠. 이때 영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업 개업 준비 행위,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인식, 구체적으로는 이때 상인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는 영업자금 학원으로 해서 돈을 꾼다 상대방이 이제 얘가 학원 하려고 하는구나. 상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인식하는 순간 상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형은 요것도 맞고요. 개업 준비행위도 맞고 영업 개시행위도 맞아요. 그러니까 상인이 되는 시기는 세 개 지문이 나오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가장 땡겨서 요때를 판례는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것.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요때 상인이 된다.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봅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책에서, 판례, 객관적 인식 가능성서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막 뒤죽박죽 써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본 대로, 그죠? 개업 준비하기를 하겠죠.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준비행위를 할 때 상현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 학원 건물을 취득하고 매매하고 저기 임대차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개업 준비, 이럴 때 개업 준비를 할 때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보조적 상해에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식했을 때부터 상인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했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잡고, 그래서 이제 요거 첫 번째 판례고, 그 다음에 또 판례를 보면은, 보조적 상해라 상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해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를 한다.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기 스스로의 방점을 두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따라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방점이 여기에요. 다른 상인을 위한 영업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보조적 상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상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건 안 돼요. 맞죠? 이건 상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상행위를 할 때, 비로소 상인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택이 많이 나왔죠, 이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는다, 요거. 요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할 때 상인이 되는 거지, 다른 상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상인이 아니다. 요거 해놓고. 여기는 스스로 다른, 요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자금, 이제 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자금 차입행위. 그죠? 행위 자체의 성질은 영업 준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영업자금 돈 꾸는 행위는.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학원을, 즉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그 행위가 다음 페이지 영업을 하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기에서요. 준비행위라는 점에 인식했을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본 대로 영업을 개시, 그죠? 경험. 요거는 학원업을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개업 준비, 그는 학원을 구입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 이렇게 됐을 때는 이때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이게 맨 먼저죠. 야, 나 돈 좀 꿔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학원업을 하게? 그럼 인식해서 이때부터 상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 건물을 이제 임대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학원업을 시작하잖아요.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판례 표현이 이렇게 되니까 요 세 개 모두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모두 상인이 되는 시기예요. 상인이 되는 시기. 그래서 세 개. 근데 가장 앞당겨져서 요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하면 상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상실. 그러면 영업활동이 사실상 종결이 됐을 때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만간으로는 상인 자격이 소멸하지 않고 또 청산 등기 한 것만 가지고도 상실되질 않아요. 청산 등기.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청산을 다 종결해야 돼.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해산하고 청산 등기하고 남은 재산을 다 돌려서 분배해서 끝냈을 때, 그죠? 실질적 천상 종결. 이때 얘가 종기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은 언제냐? 자연인은 사망시죠, 뭐. 그죠? 자연인. 그래서 사망을 했다. 또는 파산당했다. 영업을 양도해서 현재 장사를 안 한다. 영업 폐지가 됐다. 4개. 그죠? 4개. 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폐업 신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해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총론적인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죠? 상인의 자격과 상인의 개념과 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대리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리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을 한 거예요. 여기. 상인의 의의와 시기.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을이 이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상업사용이란 말이에요. 민법에서 말하면 대리인인데 얘가 이제 상업사용인으로 해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업사용인. 그죠? 상업사용인. 해가지고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본 대로 지배인, 그 다음 부포사, 그 다음에 물판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3개가 있는데 거의 지배인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오죠. 상업사용. 지배인의 역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방이고요. 병인 상대방이고, 상대방이랑 해서 법률효과 기속은 이렇게 기속된다는 거 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 구조를 생각하세요. 그럼 상인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서 이제 첫째 의의하고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의하고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또 상호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고,
네 번째 양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죠? 의아하시기 말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은 지금처럼요. 계속 외우세요. 첫째 지배인하고, 그 다음에 부포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물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지배인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계속 짜면서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게 상업 사용인이에요. 그 중에 지배인. 그러면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서, 상업 사용인이다. 그럼 대내적은 요 둘 사이죠. 갑과 을 사이에서. 그죠? 특정 영업주 갑이죠. 종속된다. 여기 종속돼서 상인의 영업에 관해서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여기 종속되는 거. 얘가 있으면 대외적이죠. 상인. 그러니까 병이랑 거래하면 대외적이야. 둘 사이인 대내, 병 있으면 대외. 그죠? 대외적 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자다. 자연인의 하나다. 법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으로서는 대내적으로 대내적, 이래 둘 사이에 특정 상인, 그죠? 특정 상인에 종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그래서 수권행위. 그러니까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 특정 상인, 수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대말. 그래서 이제 내일 하게 되는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위해서 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요거. 이렇게 하니까 내일 다시 한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르죠. 그죠? 불특정 다수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수권행위는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요거 수권행위는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아니라, 여기서 대리상은요, 대리상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이건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독립한 상인이에요. 얘는. 그죠? 이거는 대리상이란 말이 있어도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독립한 상인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요 차이점.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로 한 것은 중의. 그죠? 그 다음에 독립한 상인 대리, 중의대 뭐 이렇게 앞잡아서 막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요. 그럼 차이가 나죠? 특정 상인하고 대리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차이점은 기술적 사용인 이런 것들 기사나 직공.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대리인은 여러분 민법에서 했듯이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예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예요. 법률행위. 매매나 뭐 임대차, 소비대차 이런 거 이걸 하는데 이게 기술적 사용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행위를 하는 자예요. 사실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죠? 기사, 그죠? 운전하고, 직공 뭐 짜고 이런 거 사실행위. 그래서 이제 세 군데서,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그죠? 그래 선택형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개념적인 요소면 특정 상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지배인, 이런 상업사행위는 세 개지. 그래서 불특정 상인이랑 귀속된 불특정 상인으로 위해서 하는 것은 중개인, 위탁매매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상인인 대리상.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행위인 기술적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정도로 개념 정리도 여기도 개념 정리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래서 부포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포사. 그 다음에 물판사. 그죠? 물건 판매 사용인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포사 물판사 이렇게 외워서 이제 하고. 근데 그 두 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지배인이 주로 중요하죠. 지배인이. 그래서 지배인 파트. 그래서 지배인. 그래서 지배인 파트에 지배인은 대리권을 갖는데 지배인은 주로 대표적인 예가 저기죠. 그 은행 가면은 은행 지점장이 지배인이에요. 은행 지점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배인 하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지배나 무슨 술집에, 그죠? 그 서빙하는 대표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행 지점장을 예로 또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풀이 구조는 민법의 대리권, 대리행위와 똑같아요. 민법에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유권, 무권, 표대 취인 남용, 유권, 무권, 표대 취인 남용, 이렇게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대리권 남용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틀자 놓으면은 민법과 상법이 그대로 통일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배인은 상법 11조에 있죠. 그래서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행이다. 재판상 재판에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게 민소법에서도 했었는데 민소법에서 이거를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대리인. 그래서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고 법률상 대리인이요. 법률상 대리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한다. 이건 민소법이 그런 거고. 그렇죠? 민법상 재판상 재판에 지배인이 대표주자고. 그렇죠?
그래서 민소법상 법률상 대리인까지 체크를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배권의 내용과 이제 범위와 판단해서 이제 우리가 이 민법 구조랑 맞추는 거, 먼저 유권 대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정도죠. 그렇게 돼가지고, 예, 여기 두 번째로 포괄성이 갖는다, 포괄성. 그러니까 지배인은 영업주의 가름에,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포괄이죠.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수권을 요하지 않은, 지배인만 되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대리권은 법률 3법 11조에서 그래서 법률상 대리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합의 같은 걸로 할 수 없다.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업주가 이제 지배권을 제한한다. 예컨대 너가 은행 지점장이야. 대출하려면 뭐 10억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제한했다 하더라도 그건 선의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그 20억을 꿔줬다. 그래도 20억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유권대리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의 단위는 상호. 그런데 여기서 대리권은 모든 대리권인데요. 그 상호나 영업소별로 개별화된 특정 영업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영업. 요거하고 요 차이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업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업은 특정 영업에 한정된다는 거,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판례는 요것도 이제 민법이랑 똑같은데요. 지배권이 대상이 되는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객추주.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했을 때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판단할 때 정관소정의 목적에 정관소정 목적에 해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권리 능력 판단은 직관, 그 권리 능력 정관소정 목적 달성하는데 직접 간접적 필요한 행위고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객추주.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주관적 의사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법에 어디나 똑같아요. 공통된 법이에요. 공통. 민법, 상법이 똑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객추주. 객관적, 추상적 판단하지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됐구나. 그럼 요까지 하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하고 10분 쉬고 이제 요 지배권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